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대세 전환,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저는 내년 초반까지에 대한 흐름, 현재 윤 정부가 만약에 굉장히 큰 내용으로 장악을 한다라고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보합세를 강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두들기면 열립니다. 안녕하세요. 김민당 회원 여러분, 다시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박태영입니다. 여러분들 잘 계셨나요? 그동안 영상을 쭉 못 올렸는데요. 영상을 안 올린 게 아니고요. 시장을 조금 지켜봤었습니다. 왜냐면 여러분들도 아시다시피 제가 영상이나 쇼츠나 이런 곳에서 부동산은 좀 우사양을 한다라는 내용에 대한 걸로 많이 이제 분들이 공격을 하시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부동산이 이제 등락하는 지금 현재 상황만 보고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부동산 시장이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 왜 오르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냐. 이제 가치평가에서 이제 말씀을 드리는 내용들이에요. 그리고 올 상반기 때 저희 관계되신 분들한테는 제가 올 후반 6월 이후부터는 부동산이 약간 이제 살아날 거다라고 얘기를 드렸죠. 다른 전문가들하고는 좀 다른 얘기로 빗대어져서 얘기하다 보니까 다들 관망을 좀 하고 있었어요. 근데 지금 부동산이 잠깐 반등한다 그래서 제가 말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반등은 이런 걸 얘기한 게 아니고요. 앞으로 오를 수 있다라는 거에 대한 희망을 좀 주는 그런 상황들이 온다라는 거죠. 아마 그 여파가 저는 왜 그랬냐면 총선 전에 부동산의 이 내림세에 있는 이 하향세가 강하면 끌어올리려고 하는 힘이 더 강하게 작용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부동산 시장이 만약에 어둡고 떨어지면 여러분, 이 부동산 정책이 이 부동산을 끌어올리려고 하는 게 굉장히 강하게 되어지죠. 근데 현 정부가 왜 이렇게 강하게 못하느냐? 지금 야당과 여당, 제1여당과 야당이 어떻게 부닥치고 있느냐. 예를 들자면 민주당과 국힘이 예를 들어서 이 부동산을 자꾸 부양책을 해야 된다라고 하는 모든 것들이 국회에 계류시켜버리는 거예요. 이 이제 힘겨루기 싸움이죠. 힘겨루기 싸움이 뭐냐? 앞으로 더 떨어져야지만 된다라는 이 시그널을 계속 보내는 거고요. 지금 현 정부도 웬만한 상황에서는 더 떨어지는 거에 대해서 지켜봐볼 밖에 안 되는. 왜냐하면 나중에 이 부동산 시장을 끌어올리려고 하면 이제 말하자면 사람들이 동조할 수 있는 분위기가 연출이 돼야 되거든요. 국민들이 부동산 시장이 오르기를 바라는 그 시점에서 자, 부동산의 정책을 좀 올리겠다라고 하는 이 공약, 지금 현재 윤 정부의 공약들이 먹혀 들어가는 거죠. 표심이. 이것이 총선을 향해서 달려가야 된다는 거죠. 현 정부도 어쩔 수 없이 시간 싸움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근데 요럴 것이다라고 생각하고 계시는 분들이 지금 현재 말하자면 A급 아파트 가능성이 높은 것들을 사는 거죠. 또다시 이제 투자자들이 움직이기 시작하는 것은 일부 부동산 물건에서만 나타난다라고 보시면 돼요. 제가 말한 부동산의 오름세는 이 시장을 얘기한 게 아닙니다. 이렇게 이제 부동산의 영향을 받는 거죠. 그래서 제가 주변 분들한테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교수님, 앞으로 대세 전환, 대세 상승에 대한 부분을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얘기했을 때 저는 내년 초반까지에 대한 흐름, 그리고 이제 총선에 대한 결과, 그걸로 인해서 뒤에 부분들이 예측이 돼야지 지금으로서 예측한다는 것은 상당히 어렵다. 왜 어렵냐면요. 여러분들 그 부동산 경기가 살려면 시행 경기, 분양 경기가 살아야 돼요. 근데 지금 건축비가 너무나도 높습니다. 건설 자재 비용도 너무나 높고 인건비도 너무나 높아요. 이 말은 뭐냐면 재화의 가격이 상당히 높아야 되는데 현재 시장에서는 이 높은 재화의 가격이 안 먹힌다는 거죠. 이제 불안한 마음으로 사람들이 이렇게 비싼 아파트를 또 사야 돼. 이런 기조가 형성이 될 겁니다. 그래서 내년 총선에서는 앞으로 부동산 가격은 계속 오를 거야라는 이런 기대치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회복세를 갖다가 후반에 총선의 결과에 따라 가지고 부동산 시장이 조금 흔들리지 않을까. 저는 보합을 유지할 거다라고 생각하고요. 예측하건대 만약에 평평한 표를 얻는다고 하면 민주당과 국힘이 비슷한 힘에 대한 조율이 되어진다고 하면 부동산 시장은 이제 중간에 붕 뜨겠죠. 한쪽으로 편중되어진 표가 나온다고 할 것 같으면 명확하게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될 건지 예측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제 예측은 이래요. 현재 윤 정부가 만약에 굉장히 큰 내용으로 장악을 한다라고 보면 부동산 시장은 제가 보기에는 보합세를 강하게 유지할 것 같습니다. 왜? 자율시장에 내놓을 거고요. 다주택자들에 대한 부동산 시장에 대한 규제 완화,
뭐 종부세, 양도세 이런 것들 다 완화시켜버리고 자율경쟁이 부동산을 뛰어나버리면 처음에 잠깐 반등했다가 다시 자율경쟁으로 보합을 유지하게 될 겁니다. 특별한 이슈가 없으니까요. 이렇게 부동산이 저가 행진을 할 때 국가는요, 이때 토지 보상을 해야 됩니다. 분명히 토지 보상을 통해서 부동산을 부양책을 가져가야 되는데 부동산 시장에 대한 경기를 좌지우지하는 시행과 시공이 멈춰진다. 국가는 토지 보상을 해도 큰 실익이 없는 이런 형태가 되어지겠죠. 앞으로는요, 건축비의 이 향후 스탠스와 부동산 규제 사항 이것이 분명히 정부의 정치적인 부분 때문에 흔들릴 것입니다. 제 의견은 그래요. 지금 잠깐 오르고 있는 A 지역들, 요거는 당연히 오를 수밖에 없는 것들이었죠. 같이 동반으로 하락했었을 때 같이 하락하지 않아도 되는 이 부동산에 위치해 있는 것들은 다시 회복세를 유지하지만 전체적인 부동산은 회복세를 유지하기가 어렵습니다. 다시 빠져나오기 쉽지 않으니까요. 그래서 아마 이것도 이제 양극화 현상으로 나타나는 하나의 기조가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도 여러분들 경매 시장에 보면 A급 물건들은 낙찰가보다 이 경쟁률이 아주 높아요. 그래서 그냥 저가로 들어갔다고 하는 거는 그냥 경비를 날리는 이런 형태가 계속 나타날 겁니다. 자, 이 상태에서 내 자금에 맞는 그냥 주변 지역에 그리고 세대수가 낮은 이런 아파트나 이런 이렇게 커뮤니티가 없는 지역에 부동산을 매입했다. 오름세에 대한 기대는 좀 어렵지 않을까.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좀 힘드시더라도 좀 참고 견뎌서 A급 지역으로 옮길 수 있는 방법을 원하신다고 하면 내년 총선 이후 시장을 좀 노려보셨으면 좋겠습니다. 만약에 총선에서 한쪽으로 만약에 치우쳐진 표가 나온다고 해서 갑자기 부동산이 갑자기 확 올랐다 이렇게 판단된다면 확 오르는 그런 시장은 저는 안 올 거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일부 신고가가 나타나는 거는 있어요. 거기는 이미 가격이 형성이 많이 떨어졌고요. 고가이기 때문에 저희는 기회가 없지 않을까라는 생각들을 하고요. 이런 영상들을 보시는 분들 중에 고액 자산가 분들이 그런 기회 저희보다 일선 중개사들을 통해서 먼저 접하겠죠. 저희같이 이렇게 이런 정보들을 통하고 교류하는 곳에서는 적당한 자본금을 가지고 자산을 늘린다. 이 부분에 대해서는 좀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필요가 있다. 하지만 여러분들 정답은요. 전세는 절대로 정답은 아닙니다. 저는 전세를 가는 거를 여러분들 전세에 가신다고 하면 자가를 선택하십시오라고 저는 항상 조언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다주택자가 주택을 하나 더 매수하는 거 이거에 대해서는 저는 노코멘트입니다. 그 사람들이 자본이 남아서 더 매입을 하겠다라는 거에 대해서 손실이다라고 저는 판단하지 않기 때문에 제가 다주택자들에 대한 상담은 영상에서 배제를 하고요. 지금 영상에서는 내가 만약에 전세를 살고 있다. 내가 앞으로 어딘가 집으로 옮겨야 된다라고 생각한다고 하면 세대수가 많고 커뮤니티가 있는 좀 지역은 예를 들어서 조금 내 가격대에 좀 떨어질지언정 교통이 안정화되어져 있고 지금 사는 여건들이 학세권이라든가 예를 들어서 마트가 있다든가 이런 시장성을 좀 보고 들어간다고 하면 큰 손실은 없고 자산을 지키지 않을까. 자, 어느 정도의 오름세는 따라가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전세를 가겠다라고 판단하신 분들한테는 절대 전세는 권하지 않고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자본금에 있어서 부동산이 나오는 걸 기다리겠다고 할 것 같으면 월세로 좀 버티시다가 자본금을 축적을 시키셔서 자, 나왔을 때 좋은 기회, 경매 입찰 같은 거 저는 가장 선호합니다. 왜냐하면 부동산보다 더 안전한 거래 방식이 경매이기 때문에 그렇죠. 저는 경매를 모른다. 그럼 여러분들 기본적으로 경매를 알 수 있는 전문가들한테 의뢰를 한다고 하면 그 비용은 기회비용을 많이 아끼실 수 있을 거예요. 지금 저희 채널 중에 경매 홈쇼핑 채널이 있는데 경매 홈쇼핑 채널은요. 경매 대행비가 61만 원이에요. 일반적으로 1%, 1.5% 하는 그 비용하고는 비교가 안 됩니다. 그러면서 더 경력이 뛰어난 전문가들이 여러분들 리드해드리기 때문에 여러분 입찰은 법무사들이 해드릴 거예요. 이보다 더 안전한 시스템이 어디 있습니까? 찾아보면 그런 곳이 많습니다. 여러분들이 자산을 늘리기 위한 뭔가 행동들 이런 용기는 반드시 필요하다고 생각하고요. 지금 경제가 움직이는 부동산 시장을 유심히 보다 보니까 어떤 영상을 올려야 될지 고민하다가 지금쯤 가장 질문이 많은 내용에 대한 영상을 좀 찍어봤습니다. 어떻게 도움이 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들 만약에 난 1주택이 있는데 이 가구를 하는 데 있어서 고민이다.
이 가구를 갖다가 선택하는 건 절대 고민하실 내용이 아닌 거죠. 이미 부동산 투자자가 있기 때문에 진짜 고민은 1주택자들이 지금 매수 타이밍인지 아닌지인 거죠. 그리고 주변에 나와 있는 내 주변 지역에 있는 아파트를 사야 될지 말아야 될지예요. 여러분들 정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문의하셔서 하세요. 지금 내가 이 아파트를 사고 싶은데 여기가 전망이 어떻냐. 한번 문의해 보십시오. 가르쳐 드릴 거예요. 두들기면 열립니다. 다음 영상까지 여러분들 한번 제 영상들 한번 쭉 훑어보시면서 이 사람은 정말 전문가다라고 만약에 믿음이 가신다고 하면 여러분들 한번 보시고 구독도 해주시고 영상들을 보면서 공부하시면 어떨까 한번 권해드립니다. 여러분들 다음에 뵙는 날까지 또 영상 제가 유심히 생각해서 한번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